지금 당장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가장 단기적으로는요. 그 글로벌 증시 환경이 좀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에 되게 민감한 업종입니다. 그쵸. 금리만 좀 급락을 해주면 돼요. 그럼 카카오도 좀 숨통이 돼요. 이건 네이버도 공이 똑같고요. 모든 플랫폼 기업들은요. 금리가 너무 세면 못 올라가요. 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지난 1, 2년 동안 제로금리 때 얼마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그 배경은 제로금리 때문인데 금리가 올해 급격히 4%까지 오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돈을 잘 버는 빅테크도 다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 속도가 제어되면 돼요. 그럼 결국 물가가 좀 잡히면 되는 거죠. 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면 카카오도 지금 5만 원에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레벨까지 회복이 되겠지만 근데 그런 상승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카카오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6, 7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물려 계신 11만 원까지 가려면 카카오의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일단 저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게 무조건 주주 신뢰 회복입니다. 이거는 자사주 매입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도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되겠지만 자회사 상장을 일단 안 한다는 약속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저는 큽니다.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순간 기관 투자나 외국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주식을 안 사요. 그런 네. 리스크가 남아있는데 굳이 사도 잠깐 샀다가 좀 올라가면 또 팔겠죠. 예.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공매도 쳐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카카오의 자회사 상장이 안 된다는 확실한 좀 이거 언제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김범수 부장이 직접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미 시작을 그렇게 자율권을 주고 그런 걸로 투자 유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카카오 주가 한 11만 원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회사 다 합병시켜 버리는 겁니다. 네. 이러면 그냥 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카카오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네. 지금 당장은. 현재로서는. 모빌리티를 합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주분들이 환호하겠죠. 상장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덩치가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죠. 이 엄청난 회사를 합병시키는 거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 좋은데 쉽진 않은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면 또 순식간에 분위기 진짜 바뀌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뭐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쳐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에 어느 정도까지 따라올 만큼 해외에서 벌어주는 그런 모델을 갖춰주면 근데 그거는 시간이 최소 2년 이상은 걸려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픈 채팅 그쪽에서 이제 유료 서비스 할 거라고 하는데 그게 또 하나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성과 검증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카카오 주가 회복은 어쨌든 좀 단시간 내에 11만 원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네. 방금 해주신 말씀 중에 플랫폼 기업이나 이제 빅테크 기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저희 질문 중에 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이게 적정주가 계산할 때 이게 있어요. 뭐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적정주가 계산하는 공식 중에 밑에 분모가 COE라고 있는데 이제 자본 조달하는 이제 비용인데 그거를 이제 분자죠. 네. 분자를 이제 뭐로 쓰냐면 주로 ROE를 써요. ROE는 이익률입니다. 근데 이익률이라는 거는 회사가 내가 100만 원 가지고 뭐 내가 100만 원인데 10만 원 벌면 10%잖아요. 이익률이. 20만 원 보면 그러니까 이익이죠. 네. 그러니까 위에 분자는 이익. 그러면은 적정 가치가 만약에 올라가려면 위에 이익을 많이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익률이 좋으면 되죠. 네. 근데 밑에 분모가 작아져야 돼요. 그렇죠. 자본 조달. 자본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이 COE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네. 보통 국채에다가요. 인플레이션 더하면 돼요. 지금 국채가 얼마죠? 국채가 지금 거의 4% 나오죠. 4%. 그리고 인플레가 6, 6%. 10%. 근데 작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 네. 작년에 국채 금리 1, 물가 상승률 2였나요? 네, 1인가 2. 예. 더해 보세요. 2죠. 2로 나누는 거하고 10으로 나누는 거랑 무슨 차이가 발생하죠? 분모가 엄청 커져. 엄청 커져요. 네. 그러면 할인 들어가. 그러니까 같은 이익을 한 카카오 10배를 내지 않는 한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 조달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카카오 PER이요. 그냥 5분의 1통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보통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급격히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조합인 게 왜 그러냐면요. 금리도 올라가는데 물가도 올라요. 그렇죠. 이게 분모를 둘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올라가니까 분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인율을 심하게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폭락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 구글
애플 다 똑같습니다. 네. 뭐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까지 네. 다 폭락한 이 결정적인 원인은 물가랑 금리가 너무 세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공식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댓글 몇 개 소개시켜 드릴게요. 코인코라는 분이 카카오는 이미 침몰하는 배다 임원들이 보호 예수 끝나자마자 스톡옵션 매각한 게 보통 일이냐. 네, 카카오 맞아요. 임원들도 카카오의 미래에 셀을 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 뭐 일명 뭐 카카오페이 임직원들 먹튀 사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약 45만 주를 같은 날에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대거 매각했다. 그래서 대표가 이제 460억, 경영진 다 합쳐서 878억 원. 그 후에 조치가 좀 있었나요? 뭐 사과를 했고. 사과했고 이제 사퇴했죠. 사퇴했죠. 사퇴했고 뭐 자사주 매입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했는데 그거 한다고 뭐 어떻게 주가가 되돌려지겠습니까? 이미 충격은 다 받았고 저도 이제 방송할 때 저는 웬만하면 저도 이제 화는 안 내는 네. 편인데 그 뉴스 보고는 화를 냈어요. 솔직히 네. 정말 너무 이제 열이 너무하죠. 너무 열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뭐 이 주식을 파세요 사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네, 편인데 네. 카카오 제가 대놓고 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카카오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CEO가 이런 마인드인데 이 회사가 되겠냐고 좀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주가가 싼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그 후로 주주 가치 훼손되고 뭐 이게 일파만파 사건이 퍼졌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는 반에 반토막이 좀 난 상황인데 주주분들도 심란하시겠지만 더 큰 또 문제가 거기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그렇죠. 일할 맛이 안 나요. 그렇죠. 악몽이에요. 뭐냐면 그때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다 네. 올라갔어요. 네. 한 두세 배씩은 올라갔던 걸 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다들 기분이 좋으셨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빚을 냈는데 대부분 우리 사전 빚내서 하거든요. 신청할 때 회사가 이제 저리로 빌려주니까 그래서 이제 몇 억씩을 이제 땡기신 거죠. 땡기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순식간에 자산이 몇 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3억, 4억 이렇게 벌다 보니까 당연히 그때는 행복했는데 문제는 못 판단 말이에요. 그렇죠. 1년 동안 보호예수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내가 팔고 싶으면 회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가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있으신 분들 카카오 뭐 이렇게 평가도 좋고 하는데 독점 기업이고 주가 빠지겠냐 유지되겠지 그쵸. 이런 마인드로 1년 후에는 더 좋아지겠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건데 그 카카오페이 상장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었나요? 그때 CEO가 회사를 책임지는 CEO랑 몇몇 그 임원진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스톡옵션 받았던 분들이 법적으로 팔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팔면 안 되죠. 도덕적으로. 주주도 보고 있고 거기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일하기 싫겠어요. 네. 자기들은 팔아가지고 몇백억을 챙겼는데 나는 팔고 싶어도 지금 못 파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1년 지났잖아요. 이제 팔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는데 지금 가격으로 이제는 팔고 싶어도 또 못 팔아요. 빚을 졌고 이제 회사를 사퇴하고 싶으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게 그 갚아야 또 나갑니다. 아 빌린 빚을. 빌린 빚은 몇 억을 갚아야 되고요. 근데 갚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본전 오려면 지금 본전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공모가에서도 한참 미치잖아요. 근데 이자는 계속 내야 되고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매달 그렇죠.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의욕도 떨어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 카카오 기업 가치를 분석했던 분들도 그죠. 이제 네. 지금 상황은 또 많이 달라진 게 어쨌든 이제 네. 뭐 지난 10년간을 보시면 이제 뭐 무형제 시대였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이제 저금리를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저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금리가 낮을수록 무형제 기업들한테 되게 좋아요. 밸류를 높게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은 저물가의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이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죠. 카카오가 비싼 건 알았어요. 안 비싸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PER이 뭐 70배, 80배인데 누가 싸다고 하겠어요. 근데 비싸지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금리가 낮고 플랫폼 시대고 무형제 시대고 독점인데
PER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네, 그래서 어떤 분은 PDR까지 꺼내 들어가지고 네, 그 D가 가운데 드림이었죠. 아, PDR. 예. PDR 네. 밸류 계산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고육지체가 쓴 건데 꿈을 넣은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메타 플랫폼, 뭐 로블록스부터 해서 작년에 우리 1년 전 기억 나잖아요. 네. 그때 뭐 메타버스 관련주도 얼마나 높게 올랐어요. 그렇죠. 똑같은 논리죠. 음. 영원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아무리 독점 기업도요. 독점이 되는 순간 성장에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합니다. 20년 전인가요? 20년 전에 SK텔레콤도 그랬어요. KT도 맞아요. 주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그때 지금 카카오처럼 날아갔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제 초고속 통신만 깔리기 시작하고 지금 근데 어떻게 됐죠? 독점을 하게 되는 순간 더 성장을 못하니까 혁신도 못 보여줬죠. 이제 통신에서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PER이 지금 5배, 6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수십 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카카오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독점이지만 성장을 끊임없이 갈구를 하고 애플이 대단한 기업인 게 계속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뭘 했죠? 자사주 매입해서 올려줬잖아요. 주가라도 올려주자. 빚내서 자사주 매입하는 회사예요. 애플은. 이 돈이 없으면. 그리고 계속 혁신을 또 보여줬고 플랫폼으로. 애플이 또 기대되는 게 지금 AR, VR도 남아 있고요. 애플 카드. 애플 카도 있고 아니면 그런 기대라도 좀 보여주면 좋은데 너무 독점에 안주해서 이런 걸 안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눈에 또 보이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네이버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네이버도 주가 부러진 이유가 국내에선 더 이상 성장이 지금 안 보여요. 네이버가 좀 못 가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쿠팡이 너무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인터넷 쇼핑 경쟁하는데 이제 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쿠팡이 앞서가요. 아, 쿠팡이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이건 또 큰일 나겠네요. 네. 그러면 점점 격차가 또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럼 네이버도 여기에 대비해서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네이버 검색 다 쓰시잖아요. 거의 다. 근데 네이버도 여기 안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해외로 가는 거. 그래서 저는 결과를 떠나서 최수현 대표가 포시마크 인수한 건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주가적으로 빠졌지만 뭐 이 시국에 무슨 2조를 쓰냐. 네. 작년에 이 돈 썼으면 아마 영웅됐을 겁니다. 네, 주가 잘했다고. 폭등하고 네.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지만 근데 그렇게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 독점에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 똑같아요. 독점에 빠지는 순간 주가도 그렇지만 밸류에이션까지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독되는 거거든요.